안녕하십니까. 더비용 회원 여러분, 청소년 상담사 2급 필기시험 대비를 위한 학습 과정, 오늘 두 번째 과목인 상담 연구 방법론 10차시 10번째 시간입니다. 교재 위치는 165페이지 챕터 5에 해당되는 거고요. 실험 설계에 관한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자, 우리가 이 조사 방법론 내지는 상담 연구 방법론에 있어서 가장 기초적이면서도 많이 어려워하는 게 바로 이 실험 설계입니다. 그러니까 실험 설계 자체가 사실은 어떻게 적절하게 짜여졌느냐에 따라서 그 나온 결과에 대해서 우리가 신뢰도와 타당도를 부여할 수 있는 것인데, 이러한 실험 설계 방법은 아주 다양한 형태로 또 다양한 목적을 가지고 또는 다양한 기준에 따라서 분류하기도 하고, 또 그 실험 설계가 가지고 있는 장단점에 관한 부분들이 다양하게 이제 표출이 되는데, 그러한 것들이 시험과 관련해서는 자주 출제가 되고 있고, 또 여러분들이 또 정확하게 이해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상당히 좀 복잡하고 좀 어렵다 이런 얘기인데, 그러나 시험에 나오는 방향성은 좀 투명하게 정답이 딱 정해져야 되니까, 그죠? 그러니까 두리뭉실한 것보다는 정확하게 이다 아니다를 구분만 잘 하게 되면 뭐 이 파트에서 수험 준비하는데 큰 어려움이 없을 거예요. 그러한 내용 중심으로 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교재 중심으로 좀 읽어가면서 문장을 우리가 명제적으로 이해할 것은 이해하고, 또 이해를 바탕으로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설명을 좀 더 덧붙이는 그런 방향으로 나가겠습니다. 제1절에 보면 실험 연구의 개관이라고 나오고, 일반적으로 우리가 실험이라고 하는 것은 일반적으로 우리가 배운 독립변인 또는 독립변수와 종속변인과의 인과관계 또는 상관관계를 밝히는 그러한 과정을 우리는 실험 연구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겠고요. 그 다음에 제2절에 보면 이러한 실험 설계는 집단 간 실험 설계와 집단 내 설계로 나누게 됩니다. 집단 간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집단과 집단 사이의 차이점이죠. 그런데 그 집단과 집단 사이에는 어떤 내용이 다르다는 거예요. 하나는 무슨 어떤 조치를 취했다든가 뭔가 통제를 했다든가, 또 하나는 자연 그대로의 상태를 두었다든가, 이런 어떤 차별화에 의해서 그 차이가 있는 두 집단 간에 어떠한 차이점, 이질점 또는 동질점이 있는가를 찾는 그러한 실험 설계를 말하는 것이고요. 제3절에 나오는 집단 내 설계라고 하는 것은 동일한 처치를 했어요. 동일한 처치를 했는데 그 동일한 처치에 대해서 반복적으로 실험을 함으로 해서 우리가 동일하게 했던 그 처치의 효과성을 확인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집단 간이라고 하는 것은, 이러면 A 집단과 B 집단이 있는데 A에는 어떤 처치를 한 거죠. 우리가 보통 이것도 뭐 실험 집단이라고 해요. 실험 집단 하나를 만들었고, 여기는 그냥 통제한 겁니다. 통제 집단이라고 해서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은 거죠. 이것은 실험이라고 하는 하나의 과정을 거친 집단이고요. 그래서 이 두 집단 간의 관계성, 차이점, 상관관계, 이질성, 동질성, 이런 것을 찾는 것을 우리는 집단 간이라고 그러고요. 집단 내라고 하는 것은 한자로 쓰면 내죠. 그러니까 내니까 동일하다는 거죠. 동일한 어떤 조건 하에서 어떤 조치를 취했을 때 이 한 번의 조치가 아니라 이것을 반복을 하게 됩니다. 반복을 조치하고 또 반복에 의해서 동일한 결과가 나왔다. 이런 결론이라면은 이 조치라고 하는 어떤 처치 또는 조치라고 하는, 처치라고 할 수 있겠네요. 처치. 이러한 처치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효과가 있다, 없다. 이렇게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집단 간의 경우에는 이러한 통제된 내용상에 또는 통제되지 않은 것에 대한 차이점을 찾는 거라면, 집단 내 실험 설계는 처치를 한 이 행위가 효과가 있느냐 없느냐에 대한 차이점을 찾는 것이기 때문에, 이러한 집단 간 실험 설계와 집단 내 실험 설계는 이러한 면에서 개념적인 차이가 있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장으로 넘어가서 이러한 실험 설계의 기본 조건이 있습니다. 시험에 잘 나오는 내용이니까 한번 꼭 살펴봅시다. 실험 설계의 기본 조건은 첫 번째가 독립변수의 조작입니다. 제가 오늘 이 시간 제일 처음에 그런 얘기를 했죠. 우리가 실험 설계라고 하는 것은 독립변인 또는 독립변수의 조작에 의해서 또는 그 영향에 의해서 종속변수의 변화량을 추적하고
탐색하는 것이 이러한 실험 설계 또는 실험 연구다 이렇게 말씀드렸잖아요. 그런 의미에서 이러한 실험 설계의 기본 조건 중에서 첫 번째가 독립 변수의 조작 여부입니다. 그래서 독립 변수의 조작이 종속 변인의 결과에 영향을 미친다라는 그런 조건 하에서 이루어져야 된다는 것이고, 그럼 두 번째, 외생 변수 또는 오염 변수, 가외 변수와 같은 이러한 변수의 통제가 있다고 가정하자는 거죠. 통제가 없으면 종속 변인의 결과가 독립 변인의 원인으로 인해서 일어난 것인지 아니면 이러한 외생 변인에 의해서 일어난 것인지 우리가 알 수가 없어요. 그러한 실험은 사실 무의미한 거거든요. 그리고 이러한 무의미한 결과를 예방하기 위해서 외생 변수의 통제라고 하는 것을 했다라고 하자. 다시 말해서 무슨 오차가 발생하지 않았다고 하자. 무슨 오차예요? 무슨 오차? 여러분 잘 아는 무슨 오차가 있죠. 우리가 기대하지 않았던, 누구도 알 수 없었던 어떤 돌발적인 상황이 종속 변수, 변인에게 영향을 준 그러한 상황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무슨 오차를 확실하게 완벽하게 통제했다고 가정하자. 그 다음 세 번째가 실험 대상의 무작위화입니다. 랜덤화가 돼 있다라고 하는 거죠. 인위적으로 뽑은 것이 아니라 무작위로 랜덤하게 표집된 상태에서 그러한 데이터를 대상으로 우리가 실험을 했다라고 해야 되겠죠. 그래야 이론의 일반화라든가 설득력을 갖게 된다 이런 얘기죠. 이 세 가지 독립 변수의 조작이 가능해야 되고, 또 조작에 의해서 종속 변인의 내용이 결정이 돼야 되고, 외생 변인을 통제해야 되며, 표본이라든가 실험 대상의 무작위화, 랜덤화가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조건들이 갖춰져야 된다. 한 번 더 강조합니다. 자, 이런 실험 설계 유형을 보면 요인 설계라고 하는 것이 있고, 라틴 정방형 설계라고 하는 거 있고, 구획 설계라고 하는 거 있고, 배속 설계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자, 지금부터 막 머리가 복잡해지죠. 하나하나 볼게요. 자, 요인 설계라고 하는 것은 말 그대로 우리가 요인입니다. 요인 설계는 뭐냐면 일반적인 개념으로 보시면 돼요. 우리가 어떤 요인이 있다. 예를 들면 우리가 상담의 기법이라고 하는 처치죠. 이런 처치에 의해서 청소년인 내담자가 어떤 변화를 경험했다면 결국은 이 상담 기법이 이 청소년의 행동에 변화에 영향을 주는 효과성이 있는 처치라고 우리가 결론을 내릴 수가 있겠죠. 그런데 이러한 변화를 경험하게 만든 이러한 상담 기법이라든가 또 여러 가지 상담자의 어떤 여러 가지 처치가 하나의 요인이 되겠죠. 그래서 이러한 원인과 결과를 정확하게 알 수 있도록 배치하는 것을 우리는 그야말로 요인 설계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요인 설계는 우리가 몇 가지 항목을 둘 수는 있습니다. 예를 들면 상담 기법이냐, 또는 이 상담 기법에 따라서 여학생이냐, 그죠? 또 남학생이냐에 따라서 바로 이 상담 기법이 다르게 효과가 나올 수 있겠죠. 그러니까 여학생의 경우에 예를 들면 변화폭이 한 20% 정도의 변화폭이 있다든가, 남학생의 경우에는 변화폭이 한 10% 정도가 있다든가, 이렇게 우리가 요인별로 이러한 결과치를 우리가 찾아낼 수가 있을 겁니다. 이러한 것들을 우리는 요인 설계라고 하고요. 요인 설계는 일반적인 개념이라서 시험에 잘 나오지 않고, 시험에는 바로 그 두 번째 나오는 라틴 정방형 설계라고 하는 겁니다. 이 라틴 정방형 설계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말이 어려운데, 우리가 라틴 정방형 설계는 이렇게 예를 들어서 설명드릴게요. 라틴 정방형 설계, 말이 어려운데 언어가 라틴이나 말을 쓰는 되고, 우리나라의 옛날에 수리적인 어떤 그런 모양새로 해서 이렇게 숫자판이 있는데 마방진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마방진. 여러분들 왜 마방진 보면은 이렇게 가로로 대해도 같은 숫자요, 세로로 대해도 같은 숫자가 나오고, 대각선으로 대해도 같은 숫자가 나온다든가, 이런 것을 우리가 마방진이라고 하는데, 이 마방진하고 비슷한 개념으로 이해하시면 돼요. 이 얘기는 뭐냐면 요인과 요소를 계속 합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우리 앞에서 말했던 요인 설계에 있습니다. 요인 설계. 요인 설계에 보면, 요인 설계는 이렇게 설명할 수 있어요. 요인 설계는 뭐냐면 처치가 있어요. 처치. 어떤
상당 기법이라고 하는 처치가 있어. 이 처치가 있는데 이 처치가 남학생이냐에 따라서 결과가 다르고 여학생이냐에 따라서 결과가 달라지죠. 이런 것을 일반적으로 가장 간단한 요인 설계로 우리가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정방향 설계는 뭐냐면 이 요인이 어떤 청소년 내담자인 청소년의 어떤 행동을 변화시키는 요인들이 A 요소가 있고 B 요소가 있고 C 요소가 있습니다. 이럴 경우에 어떤 특정한 갑이라고 하는 학생에게 처음에는 A만 적용했을 때, 그 다음에 A 플러스 B를 적용했을 때, 그 다음에 A 플러스 B 플러스 C, 이 세 가지 다 적용했을 때 각각의 변화의 내용이 뭔가, 이런 것을 우리가 알고자 할 때는 이러한 라틴 정방형 설계를 사용해야 됩니다. 그래서 거기 보면 교재에 보면 이런 말이 나오죠. 두 번째 줄입니다. 만약 요인의 수준 개수가 3개라고 하면, 자, 여기서 말하는 수준은 A, B, C 이렇게 3개의 수준이 있다라고 하면 3개의 문자가 각 행과 열에 한 번씩 나타나도록 만들어야 하고, 거기에 따라서 지금 A 하나, AB 또 A, B, C 이렇게 합친 것, 이렇게 행과 열을 맞춰서 이 각각의 상황에 따라서 어떻게 내담자인 청소년의 행동이 변하는가, 이것을 보는 거거든요. 바로 여러분들 머릿속에 요 그림을 보면 요인 설계, 요렇게 각각의 요인들이 따로따로 하나 또는 2개 또는 3개 이렇게 적용됐을 때 어떤 변화가 있는가 하는 것들을 알아보는 것은 라틴 정방향 설계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정리하시면 이해하시기가 편할 겁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가 구획 설계입니다. 이것은 뭐냐면 일반적으로 외생 변수, 매개 변수의 역할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세 번째로 우리가 봐야 될 게 뭐냐면 구획 설계라고 하는 건데, 구획 설계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독립 변수가 있고 이 독립 변수에 의해서 종속 변수가 변화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 구획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여기에 중간에 외생 변수가 들어갑니다. 외생 변수. 외생 변수라고 하는 것도 결국에는 종속 변수에 영향을 주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외생 변수의 존재를 인정하는 이러한 내용으로 구획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의 어떤 뭐라 그럴까요? 어떤 지정을 한다, 이런 뜻이죠. 지정을 한다. 그렇게 해서 우리 일반적으로 뭐 자기 효능감, 그 교재에 나와 있는 내용은 이런 거잖아요. 연구자가 자기 효능감의 정진에 영향을 주는 변수로 사회적 지지를 설정했다면 이러한 사회적 지지가 구획 변수가 되고 상담 기법은 독립 변인이 된다. 다시 말해서 독립 변인에는 상담의 기법이라고 하는 것이 원래 주 요인입니다. 주 요인이고 결과는 종속 변인에서 나오게 되는데, 이 외생 변수, 여기서 말하는 사회적 지지죠. 이 사회적 지지도 나름대로 종속 변인에게 영향을 준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은 상담 기법으로서 독립 변인으로 봐주고 사회적 지지를 외생 변수로 이렇게 구획을 정리해 준다. 그러니까 이 존재를 인정해 주는, 또 그렇게 배치를 한 그러한 설계를 구획 설계라고 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머릿속에 그냥 외생 변수, 뭐 오염 변수, 이렇게 매개 변수, 이런 것들이 존재하는 내용, 이것을 우리가 구획 설계라고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마지막으로 배속 설계입니다. 배속이라고 하기도 하고, 또는 뭐 어떤 책에 보면 뭐 내재라고 합니다. 내재라고 하기도 하고, 하이라키, 요인마다 어떤 영향을 미치는 그 양이 좀 다르기 때문에, 강도가 다르기 때문에 그 요인들 간에 어떤 단계가 있다, 위계가 있다라고 해서 내재 설계 또는 위계 설계라고 하는 말로도 책에 따라서는 표기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배속 설계, 내재 설계, 위계 설계라고 보면 되겠고요. 예를 들면은 독립 변수로서 A가 있는데, 독립 변수 A가 있어요. 그 다음에 이러한 독립 변수 A는 오로지 독립 변수만 가지고 종속 변수의 변화를 설명을 하거나 영향력을 설명을 해야 되는데, 그 외에 숨어있는 변수 B죠. 우리가 조금 전에 구획 설계에서 말했던 구획 변수로서의 사회적 지지와 같은 것들이 존재하게 됩니다. 이런 경우에 이 배속
설계는 어떻게 하냐면요, 이렇게 하는 겁니다. 배속 설계는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예를 들면 상담자 1, 상담자 2, 상담자 3, 상담자 4 이렇게 4명의 상담자가 있고 갑이라고 하는 내담자가 1명이 있습니다. 이럴 경우에 우리는 상담 기법을 한 가지만 동원하는 게 아니고요, 상담 기법 1이 있고 상담 기법 2가 있는 거예요. 이럴 경우에 상담 기법 하나는 요 두 사람이 각각 실시를 하고, 상담 기법 2는 요 두 사람이 기법을 해서 4분의 상담을 갑에게 해서 그 차이점을 찾는 겁니다. 이것은 뭐냐면, 왜 이렇게 하냐면은 그러니까 기법 때문에 이 사람이 변한 것인지, 원래는 우리가 원하는 게 그거예요. 상담자가 누구든 간에 어떤 상담 기법이 가지고 있는 효과성 때문에 갑의 행동의 변화를 보려고 하는 건데, 때로는 이 상담자 변인이라 그래요. 상담자 변인. 그러니까 상담자가 어떤 예를 들면 상담자 1이 굉장히 능수능란하고 아주 경험이 풍부한 상담자예요. 그리고 상담자 2는 이제 막 시작 아마추어 수준에서 막 벗어난 이제 학습이 끝난 그런, 조금은 뭐라 그럴까요? 아직은 좀 기술이라고, 상담 기법 기술이라 그럴까요? 또 내담자를 대하는 어떤 그런 여러 가지 경험치가 좀 부족한 사람이고, 이건 경험이 풍부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상담자 1, 경험이 풍부한 사람이 가지고 있는 상담자의 어떤 역량이 오히려 상담 기법보다 더 큰 영향을 미칠 수 있겠죠. 그죠? 이런 것도 우리가 상담자 변인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 갑의 행동 변화라고 하는 이 종속 변인의 원인이 상담 기법이냐, 아니면 상담자의 어떤 자질이나 상담자의 경험이 더 영향을 준 것이냐 하는 것들을 우리가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 예를 들면 한 2가지 요인을 이렇게 상담자별로 배속을 해서 각각의 결과치를 비교해서 정확한 이 처치에 해당되는 상담 기법의 가치를 파악하는 이러한 배속 설계 꼭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좀 어렵죠? 이게 조금씩 차이가 있는데, 제가 지금 설명드렸던 그런 사례 중심으로 머릿속에 딱 기억하고 있으면 이 부분을 여러분 충분히 이해하시려고 봅니다. 그 다음에 3번입니다. 사전 실험 설계, 때로는 예비 설계, 또는 원시 설계 이렇게 얘기하는데, 한번 우리가 숲을 보고 나무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교재에 보면 167페이지에는 사전 실험 설계라고 하는 것이 있고요. 그 다음에 169페이지에는 순수 실험 설계 또는 진 실험 설계, 통제 실험 설계라고 하는 것이 있고, 그 다음에 또 여러분들 171페이지 가면 유사 실험 설계라고 하는 것이 있고, 준이라고 하는 실험 설계가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여러분들 172페이지 보시게 되면 사후 실험 설계가 있습니다. 우리가 실험 설계를 얘기할 때 항상 많이 헷갈려하는 분이 이 4가지 유형인데요. 이건 역시도 그렇게 어렵지는 않습니다. 사례 중심으로 여러분들이 알아두셨으면 좋겠어요. 먼저 167페이지에 나오는 사전 실험 설계라고 하는 것은 예비 파일럿 실험 설계라고 하기도 하는데요. 영어로 풀이니까 사전에 한번 완결체는 아니지만 얼기설기 한번 해본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비 실험 설계고, 아직까지 완전체가 아니기 때문에 원시 실험 설계라고 합니다. 이 같은 경우에는 사전 실험 설계 같은 경우에는 그 책에도 나와 있는 것처럼 실험상 외생 변수의 통제가 거의 이루어지지 않으므로 인과관계를 비롯하여 변수 간의 관계를 정확하게 연구하기에는 부적합한 실험 설계에 속합니다. 이것은 뭐냐면은, 그러니까 통제하기가 좀 힘든 상태예요. 통제하기 이런 상태에서 일반적으로 좀 탐색적 연구를 하기 위해서 또 문제를 도출하다든가 예비적인 조사를 하기 위해서 한다든가, 우리가 일반적으로 어떤 연구가설을 설정하기 전에 예비적으로 조사하는 그러한
단계에서 많이 쓰는 것이 바로 사전 실험 설계, 원시 실험 설계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러한 원시 실험 설계 또는 사전 실험 설계의 유형을 보면 168페이지 상단에 보면 세 가지가 나옵니다. 단일 집단 사후 측정 설계, 그다음 단일 집단 사전 사후 측정 설계라고 하는 게 있고, 그 다음에 또 비동질적 집단 사후 측정 설계라고 있는데, 하나하나 설명드리면 여러분들 그 168페이지 가운데 있는 표는 나중에 볼 거니까 좀 무시하시고 그 표 밑으로 내려오게 되면 세 가지의 설계 모형이 나옵니다. 첫 번째 등장하는 게 단일 집단 사후 측정입니다. 자, 단일 집단, 하나의 집단이죠. 집단 내니까 우리가 뭐 반복을 한다 이런 의미가 되겠죠. 제가 첫 시간에 왜 집단 간, 집단 내라고 했잖아요. 그죠? 그래서 집단 내에 해당된다 이런 얘기죠. 이럴 경우에 사후 측정만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사전에 특별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림을 그리게 되면 처음에 기초선에 기초한 처음이 존재하지 않고 바로 사후로만 들어갑니다. 사후에 들어가기 때문에 처치를 하고 바로 결과를 보는 이러한 내용을 우리가 단일 집단 사후 측정 설계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나오는 것은 사전 사후입니다. 사전 사후니까 처음에 뭔가가 있죠. 처음에 뭐가 있어요. 뭔가 조치를 취했다는 건데 보다는 여기 뭔가 하나 있어요. 그리고는 처치를 했습니다. 처치를 했더니 하나의 결과가 나왔으니까 종속 변인이 나온 거겠죠. 종속 변인 부분에 대해서 처음에 것을 빼주면 어떤 변화량이라든가 우리가 보고자 하는 뭔가가 나오겠죠. 그죠? 그래서 이것은 사전에 조사를 하고 그 다음에 처치를 하고 난 다음에 사후의 내용을 비교해서 그 변화량을 본으로 해서 이 처치의 효과성을 우리가 알 수 있다 이런 얘기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비교 집단 설계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거기 보면 일반적으로 우리가 이 두 개를 합친 거라고 보시면 돼요. 이거 두 개를 합쳐가지고 한쪽은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는 상태에서 사후만 보는 거고, 하나는 그 집단에 대해서 조치를 취하고 난 다음에 그러니까 선 조치를 하고 난 다음에 뭐 통제 같은 걸 했다는 거죠. 통제를 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처치를 하고 그 결과를 보는 형태입니다. 그래서 그 168페이지 아래쪽에 보면 집단 간 비교 집단 설계라고 할 수 있는데, 저 위에서 말했던 아까 요것은 집단 간이 내라면은 요거는 집단 간으로 이해가 될 수 있겠죠. 그래서 실험 집단 이지라고 하는데요. 독립 변수에 무언가를 통제를 가한 집단이고요. 통제 집단은 독립 변수에 통제를 가하지 않은 집단이라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실험 집단, 어떤 통제를 가한 것에다가 처치를 해서 제로 원이 나오게 하는 방법과 그 다음에 통제 집단 CG에다가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은 독립 변수에 통제를 가하지 않은 것에 그래서 역시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는 제로2가 나오게 되겠죠. 그랬을 경우에 각각의 실험 집단의 내용물과 통제 집단의 내용물에 대해서 빼줌으로써 차이점을 봄으로 해서 X, 처치의 가치를 우리가 확인하는 방법입니다. 바로 그게 비교 집단 설계입니다. 그러니까 그 위에 있는 1번과 2번은 집단 내의 문제고요. 세 번째는 집단 간의 비교 집단 설계니까 집단 간의 차이점을 찾는 것이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세 가지를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네 번째 순수 실험 설계. 이번도 더 크니까 이거는 다음 시간에 강의를 좀 해야겠네요. 자, 오늘까지 준비한 것이 이 내용이고요. 좀 복잡하죠? 여러분들이 한 번 더 좀 복습을 통해서 충분히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너무 깊이 이해하려고 하지 말고 사례 중심으로 가볍게 내가 가장 암기 잘할 수 있는 방법으로 여러분들이 각각의 실험 설계의 유형을 구분하시는 것이 학습의 요령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수고하셨고요.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